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파이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잠 안 자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빅클립 리뷰편입니다.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구매한 빅클립을 갖고 이제 가족들과 재미있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까지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빅클립 장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쁘게 생긴 프로젝터도 물론 이뻐서 보기에도 이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스페셜 패키지에는 스페이스 바이킹, 두드리 한글 도깨비, 그리고 마마스 일러스트 각각의 제일 첫 시작편에 해당하는 컨텐츠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바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창작 동화 같은 동화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의 그런 창작 동화를 담아놓은 컨텐츠였고, 두드리 한글 도깨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기역에서 희역까지 모든 자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 스페셜 패키지에는 이제 기역에서 디귿까지에 대한 자음과 관련된 컨텐츠들만 담겨져 있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자음을 기준으로 기역 같은 경우는 가위, 그리고 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음과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콘텐츠였고요. 마마스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집에서 많이 보여주는 플래시카드, 이 사물이 뭐지? 라고 이제 엄마 아빠들이 물어보는 그 플래시카드처럼 해당하는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근래에 나와 있는 컨텐츠인 것 같더라고요. 히스튜디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플래시카드이지만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컨텐츠도 있었고, EBS 수학이 야호 그 연계된 컨텐츠도 있었습니다. 그건 수학 동화겠죠. 수학 동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서 길고 짧은 이야기를 된다던가 넓고 좁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릴을 통해서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나이트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자기 위한 패턴 교육, 수면 교육을 위해서 이 컨텐츠 교보지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워서 해야 됐는데 문나이트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의 화면을 제가 보고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계속 무겁기도 하고 팔도 아프고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빅클립 같은 경우는 앱에서 오디오 기능이 너무 잘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들을, 해당하는 내용들을 남성분, 여성분의 성우분이 읽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어, 일어, 영어까지 다국어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물론 그 중국어, 일어, 영어 같은 경우는 다국어 공부를 아이에게 시켜준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해외 시장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컨텐츠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가 싶은데, 여하튼 오디오 기능이 문라이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빅클립을 통해서 본 컨텐츠들이 빅캠이라고 하는 다른 컨텐츠들과 또 연계되면서 아이에게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시켜주면서 재미있게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빅클립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빅클립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단점을 보고 나니까 그 실망감이 많이 커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이유 때문에 많이 상쇄되기도 했는데, 우선 빅클립의 가장 큰 단점은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이 문나이트 같은 경우는 초점 링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 링 초점을 맞춰주는 것처럼 해주면 영상이 되게 또렷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빅클립을 사용할 때만 해도 제 핸드폰은 구형이었고 와이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G6였기 때문에 G6를 통해서 사용을 하니까 초점이 너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의 문제인가, 혹시 다른 기종은 괜찮을까 하면서 이제 같이 가족들과 사용하는 중간에 이제 와이프와 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최신 기종인 갤럭시 S8 노트랑 S8 플러스로 바꿨는데,
뭐 최신 기종은 아니죠. 뭐 근래에 나와 있는 기종으로 바꿨는데 역시나 그 세 가지의 제품을 핸드폰을 다 사용을 해서 제가 이 빅클립을 사용을 해봤지만 초점이 너무 안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준 그 내용은 물론 초점이 안 맞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불을 다 끄고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약간 초점이 맞지 않는 상태로 이 컨텐츠를 재밌게 활용을 했지만 초점이 안 맞아서 이 해당하는 이미지 자체가 되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의 단점은 이 렌즈 부분, 핸드폰의 플래시 부분과 이 빅클립의 프로젝터의 렌즈 부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문라이트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라이트 이 플래시를 켜고 문라이트를 제가 이렇게 눈으로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바보처럼 맞추는 거냐, 설마 그 방법으로 맞추겠냐라고 했는데, 문라이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전자기기 도움을 받는 형태로 초점을 맞출 수 있었는데 빅클립은 아직 그 부분이 애석하게도 지원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눈으로 보다가 나중엔 요령이 생겨서 플래시에 꽂고 제가 위치를 약간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수동으로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엽게 생긴 이 고래 모양의 프로젝터가 단점이 되더라고요. 어떤 단점이냐면, 자, 이 클립에서부터 앞부분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웬만한 핸드폰의 플래시 부분에 그리고 케이스를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핸드폰의 보호 케이스를 사용하거나 어떤 뭐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다 벗겨내고 핸드폰을 그냥 끼셔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제 빅클립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서 이렇게 고무 형태가 되어 있는데, 문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뒤에 이제 뭐 필름을 떼어내고 조금 더 접착력이 있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 밀리더라고요. 약간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빅클립 같은 경우는 위치까지도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 이미지 부분이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컨텐츠는 좋았지만 하드웨어적인 약간 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마 이럴까, 제가 뭐 구정을 뭐 이렇게 사용을 잘못하는 걸까 해서 빅클립 회사에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 중에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너무 불편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따로 있느냐 하니까 회사에서 상당히 이렇게 오픈 마인드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상반기에 빅클립 개선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사용 적기는 홈페이지에서 제품 제조회사에서 나온 건 3세에서 8세까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태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컨텐츠 릴을 기준으로 봐서는 사용 적기는 3세에서 5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컨텐츠 이 들어가는 릴이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3세에서 8세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창작 동화도 좋지만 뭐 유명 동화책 그리고 해외 유명 동화책들도 컨텐츠로 더 만들어 주셔서 컨텐츠의 내용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빅클립을 사용하는 그런 엄마, 아빠,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문라이트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당하는 릴의 개수는 조금 더 확장이 되거나 어떻게 뭐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드웨어 제품의 단점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보단 개선품을 구매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개선품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기다렸다가 그 개선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기존의 제품을 구매하셨거나 갖고 계셨던 분들 뭐 보상 판매나 어떤 이벤트가 준비될 예정이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부분 또한 뭐 소비자분들이 섭섭해하지 않으시게 이런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보시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답도 얻었습니다. 저도 빅클립 개선품, 상반기에 출시되는 개선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콘텐츠까지 확장이 될 때,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8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려면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 뭐 영어 파닉스 같은 경우에 콘텐츠나 영어 동화, 문나이트처럼, 제가 문나이트에 처음 호기심이 갖고 문나이트를 사고 싶어 했던 그런 교육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영어 쪽의 콘텐츠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오디오를 읽어준다는 개념보다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3세에서 8세, 그리고 영유아들이 영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까지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빅클립은 정말 최고의 뭐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빅클립을 사용한 리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빅클립 리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빅클립 회사에서 문자가 메일이 왔습니다. 문자 연락처를 모르니까 문자는 안 왔고요. 이제 파파아이디를 통해서 첫 메일이 도착했는데, 이 빅클립 그 제가 준비한 이제 개봉기 그 부분을 보셨다, 그러면서 이제 빅클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라는 메일과 함께 이 빅캠이라는 제품을 협찬을 해주시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약간 이제 그 메일을 보고 고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빅클립 때 분명히 제가 느낀 단점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 메일 주신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협찬의 제안은 감사드리지만 빅클립에 대한 단점을 말씀드릴 것 같아서 협찬을 받고 싶지 않다,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그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내용의 메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빅클립의 단점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 빅캠도 사용을 해보시고 단점을 가감없이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로 빅캠을 제공하고 싶다, 협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빅캠을 받았습니다. 그 빅캠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빅캠 제품을 갖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